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5월 이스라엘 제2의 도시 텔아비브의 고층 빌딩들 위로 노란 불빛 수십 개가 날아가더니 무엇과 충돌하며 팡팡 터졌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군이 미사일 방어체계 아이언돔으로 적군이 쏜 로켓포를 요격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과 함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요격 성공률이 90%를 넘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영토를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2011년 실전 배치한 미사일 방어체계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결과물입니다. 아이언돔은 약 70km 이내에서 적의 단거리 로켓포와 박격포탄을 공중에서 격추하며 최초 탐지에서 격추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15초에서 25초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이언돔의 뛰어난 실전 능력으로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 아이언돔을 본격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우리 군은 장사정포 요격체계 사업을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판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날아오는 장사정포탄을 요격하는 개념입니다. 이번에 우리 군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를 막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을 결정했는데요. 이를 위해 우리 군은 2035년까지 사업비 2조 8,9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지역인 군사분계선 인근엔 천여 문의 각종 장사정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서는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소식에 벌써부터 한국형 아이언돔에 눈독 들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산 무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인도입니다. 더 인디언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한국판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는 달리 장거리 대포를 요격하도록 설계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아이언돔의 경우 사막지원과 무장단체 로켓단 등의 위협에 적합한 반면 한국은 산악지대라는 특성과 독자적인 군사력을 가진 북한에 대응해야 해 설계부터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독자적 타입의 무기 시스템을 개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도는 벌써부터 부푼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한국판 아이언돔이 이스라엘산보다 더 뛰어날 것임을 기대하는 동시에 한국 무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자간나트 판다 인도 국방연구분석조정관은 한국은 계속해 군사력을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이스라엘 아이언돔 시스템은 한국이 오랫동안 추구했던 것으로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혁신적인 무기와 탄약 분야에서 매우 경쟁력이 있다며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 계획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한국의 군사 현대화 프로세스의 결정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인도의 한국형 무기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남다른데요. 실제로 이전에 인도는 중국과의 전쟁을 위해 한국산 K9 자주포를 대량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인도와 중국은 라다크에서 국경 분쟁을 일으키며 양국군이 난투극을 벌였었는데요. 당시 중국과 혈투를 위한 인도의 비장의 무기는 K9 자주포였습니다. 국경 분쟁이 격해지자 인도군은 자주포인 K9 바즈라를 긴급 가동했고 포탄을 먼저 쏜 중국군의 자주포인 PCL-181을 향해 반격을 날리며 중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K9 바즈라는 한국의 한화 디펜스가 만든 자주포 K9의 인도 수출형 무기로 인도 현지에서 그 인기는 매우 뜨겁습니다. 앞서 한화 디펜스는 인도에서 100여 문의 K9 자주포 현지 기술 도입 생산 사업을 관리하면서 계획 일정보다 빠른 납품, 기대 이상의 성능과 신뢰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때문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라즈나트 싱 국방장관으로부터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도는 중국군에게 공포를 남겨준 한국산 무기의 효과를 톡톡히 보며 무한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최근까지도 인도와 중국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최근 중국을 겨냥해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완성한 것과 더불어 항공모함 건조와 잠수함 전력화 등 첨단 무기 도입에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국가 역량을 수중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 수혜를 한국이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도에서 또 하나의 대규모 수출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도의 수중 전력 강화 프로젝트인 75I 사업입니다. 인도는 중장기적으로 AIP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칼바리급을 개량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다만 당장 전력 공백을 우려해 외국 업체를 통해 고성능 AIP 잠수함 6척을 도입하는 프로젝트 75I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AIP 시스템은 공기 부류 추진 체계로 쉽게 말해서 공기 없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인도 잠수함 사업에는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유명 잠수함 업체에서 출사표를 던진 상태인데요. 먼저 프랑스 나발그룹은 잠수함 도입 1차 사업을 수주한 인연으로 이번 사업에도 출사표를 냈습니다. 나발그룹이 인도에 제안한 잠수함은 프랑스 해군이 보유한 5,000톤 공격 원자력 잠수함 쉬프란급의 재래식 동력 버전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의 경우 한국 해군에 납품하기도 한 1800톤급을 개량해 덩치를 4000톤급으로 키운 모델입니다. 또 스페인 나반티아 조선소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나반티아는 자국에 3200톤급 잠수함 S80 플러스를 내세우며 인도 해군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등 인도 측 인맥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국영무기 수출 업체 로소본 엑소포트 주관으로 인도에 아무르 1650평 잠수함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인도 해군 주력 잠수함 킬로급을 납품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선 4개 모델은 인도 잠수함 사업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다크호스인 대우조선해양의 도산 안창호급 개량형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들러리인 것 같은데요.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DSME 3000 모델을 인도 측에 내세우며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DSME 3000은 한국 해군이 인도를 앞두고 있는 도산 안창호급의 신기술을 대거 접목한 중형 잠수함입니다. 앞서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은 DSME 3000 모형과 재원을 전격 공개했는데 성능과 가격, 계약 조건 면에서 경쟁사 4개 후보를 압도한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체급은 길이 83.5m, 너비 9.7m, 수중 배수량 3,700톤으로 도산 안창호급과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DSME 3000의 경우 구식 납 배터리를 사용하는 도산 안창호급과는 달리 최신형 리튬이온 배터리를 썼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납과 비교해 부피, 무게가 적지만 에너지 저장 밀도는 2배 이상 높아 잠수함의 잠항기간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ALP를 장착한 DSME 3000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상으로 부상해야 할 필요가 없어 잠항 작전 능력이 20여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 덕에 최소 1, 2열가량 지속 잠항 능력을 갖췄습니다. 쉽게 말해 한 달 동안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격 능력도 가히 남다릅니다. DSME 3000은 현존하는 어뢰 발사관 가운데 가장 최첨단 기술인 ATP 방식의 어뢰 발사관 6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ATP 방식은 발사 소음도 적지만 다른 방식보다 부피가 작아 공간 운용 효율이 높으며 현존 어뢰 발사관 방식 중 가장 빠른 연속 발사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 어뢰 발사관에서는 현존 최강의 중어뢰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사거리 50km급의 범상어 중어뢰와 하품 블록 2 버전이 탑재됩니다. 또 이와 별개로 선체 상단에 수직 발사관이 설치돼 사거리 1500km급의 순항미사일 12발 또는 800km급 탄도미사일 6발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LBM은 인도 프로젝트 75I 사업 후보 중 DSME 3000만 유일하게 지닌 히든카드인데요. DSME 3000은 도산 안창호급과 마찬가지로 6발의 현무2 SLBM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지상 공격 능력을 중시하는 인도 해군의 니즈를 다른 모델보다 잘 충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에 따라 SLBM을 제거하고 다른 임무 장비를 장착할 수도 있어 범용성 또한 높습니다. 이변이 없다면 6조 5천억 원 규모의 인도 프로젝트 75I 사업에서 한국형 잠수함이 승전보를 울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 인도에서 한국산 무기의 품질은 물론 한국과 인도의 방위산업 협력을 두고 호평도 이어지고 있어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상태입니다. 이렇듯 인도는 중국과 맞붙어도 결코 밀리지 않기 위해 총리가 나서서 칼을 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수혜를 한국이 보게 될 것 같은데요. 한국산 무기의 도움으로 앞으로 인도는 중국의 선 넘는 도발들을 한 방에 부셔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한국형 잠수함이 인도양과 벵골만을 누비며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